국가부채가 역대 최대 규모인 31조 달러를 넘기면서 막대한 재정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주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뉴욕시 공립고등학교 졸업률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대학 진학률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디애나주의 명문대인 퍼듀 대학에서 한 한인 유학생이 본인의 룸메이트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캐티 호컬 뉴욕주 지사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법안에 서명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갈 것을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약 한 달 후 있을 뉴저지주의 본선거의 조기 투표에 대한 정보와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신생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취향 특가로 LA와 인천 왕복행 티켓값을 $787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하예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최근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린 가운데 미국의 국가 부채가 처음으로 3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막대한 재정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홍찬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처음으로 3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려 재정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4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연방재무부에 따르면 미국 국가 부채는 역대 최초로 3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국가 부채 규모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대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막대한 정부 지출과 감세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는 가운데 국가 부채가 불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리가 올라 차입 비용이 예상보다 더 늘었고 따라서 향후 재정 적자 전망치도 다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CEA 위원장을 지낸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적자 전망 규모가 이미 너무 크다며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무엇이든 1년 전에 생각한 것은 분명히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준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올해 기준금리를 3%포인트나 끌어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3에서 3.25%인 기준금리가 앞으로 4.6%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싱크탱크 맨하튼 연구소의 브라이언 리들 선임 연구원은 조정 가능한 단기 금리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부채 계획을 세운 것은 현명하지 않으며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국가 부채를 늘리면 불난 재정에 기름 붓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뉴욕주 감사원이 뉴욕시의 공립고등학교 졸업률과 대학 진학 준비율을 조사해 본 결과 졸업률은 최근 5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반면 대학 진학 준비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공립고등학교의 졸업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대학 진학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감사원이 공개한 대학 진학 준비율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공립고등학교의 정시 졸업률은 지난 5년 동안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2017년 74%였던 고교 정시 졸업률은 2018년 75%, 2019년 77%, 2020년 78%, 2021년에는 81%를 기록하며 5년 연속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들의 대학 진학 준비율은 여전히 50%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시 26학군 베이사이드 고등학교의 정시 졸업률이 98%, 대학 진학 준비율은 88%를 기록하며 퀸즈 내에서 가장 높은 졸업률과 대학 진학률을 기록했습니다. 스타이븐슨 고등학교를 비롯한 뉴욕시 8개 특목고의 경우에는 졸업률 99%, 대학 진학 준비율 98%를 넘기며 100%에 가까운 졸업과 대학 입학 준비율을 기록했습니다.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은 고등학생들의 졸업률은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대학 진학 준비율은 여전히 저조한 상태라며 팬데믹 기간을 지나며 공립학교 재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고 또 고용시장이 여전히 인력 부족 상황을 보여 고등학교 졸업 직후 바로 취업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인디애나주의 퍼듀 대학에서 재학 중인 한 한인 유학생이 기숙사에서 본인의 룸메이트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인디애나주에 위치한 명문 대학인 퍼듀 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한국 유학생이 룸메이트를 기숙사 방 안에서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한인 사회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5일 현지 경찰에 따르면 퍼듀 대학 웨스트 라피엣 캠퍼스 내에 위치한 기숙사인 맥커천 홀에서 오전 12시 45분경 살인으로 인한 학생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기숙사 1층 방 안에서 숨진 20세 남학생 머룬 매니시 체다를 발견한 뒤 그의 룸메이트였던 22세 한국인 유학생 A씨를 용의자로 지목해 체포했습니다. 한인 A씨는 체포되는 과정에서 가족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용의자 한인 유학생 A씨가 한국 서울 출신의 유학생으로 사이버 보안을 전공하는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 유학생 A씨는 911로 직접 신고해 자신의 룸메이트의 사망 사실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 A씨와 숨진 학생은 기숙사 2인실을 함께 써왔던 룸메이트 사이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직까지 사건 발생 이유나 사망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다만 검시관은 체다가 날카로운 것에 의해 치명적인 외상을 수차례 입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미치 데니얼스 퍼듀 대학 총장은 최악의 비극이 발생했다고 전하며 우리는 학생들의 안전과 신변 보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유가족을 비롯해 불안감에 휩싸인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참사로 영향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학생들에게 정신건강 상담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가 10월을 장애인 권리와 고용 인식의 달로 선포한 데 이어 캐티 호컬 뉴욕주 지사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홍찬우 기자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4일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2개의 법안에 서명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법은 주 정부의 우선 관급 사업 계약에 장애인들의 참여를 늘리는 내용입니다. 50% 이상을 장애인에게 할당해야 한다는 것으로 우선 계약 사업의 특정 비율을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골고루 분배하기 위한 게 법의 취지입니다. 두 번째 법은 주정부 산하 장애인 사무국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업주를 위한 교육 및 인증 프로그램을 수립, 지원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호콜 주지사의 이날 서명은 10월 장애인 권리와 고용 인식의 달로 선포한 이후 실시됐습니다. 호콜 주지사는 장애가 있는 뉴욕 주민들의 취업 기회가 확대됐다며 아메리칸 드림, 뉴욕 드림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포용과 통합의 정책이 확대돼야 되며 10월을 장애인 권리 및 고용 인식의 달로 기념하게 된 것은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 얼마나 멀리, 얼마나 오래 달려왔는지를 알리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약 한 달 후면 뉴저지주에 본선거가 이루어질 예정인 가운데 뉴저지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기 투표에 대한 일정과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 본선거가 이제 약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1월 8일 치러지는 뉴저지주 본선거를 위한 조기 투표 일정도 공개됐습니다. 뉴저지주 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9일에 걸쳐 조기 투표가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조기 투표 기간 중 투표소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버겐 카운티에서는 포틀리, 파라무스, 해켄색, 마와, 러더포드, 가필드, 티넥, 우드클립 레이크 등 총 9곳의 조기 투표소가 마련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한 유권자가 2개 이상의 투표소를 찾아 중복 투표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하나의 투표소에서 한 번만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11월 8일 치러지는 뉴저지 본선거는 투표 당일 현장에서 직접 투표로 참여하는 방법과 선거일 전에 조기 투표로 참여하는 방법, 그리고 우편을 통한 투표, 이렇게 3가지 방식을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편 투표는 유권자 자택으로 배달되는
있는 우편 투표 용지를 이용해 투표권을 행사하고 선거일인 11월 8일까지 발송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에 거주 중인 17세 이상 시민권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11월 본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10월 18일까지입니다. 아직까지 선거에 참여한 적이 없거나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10월 18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11월 본선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은 뉴저지 주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는 29일 첫 취항일을 앞두고 있는 신생 항공사 에어 프레미아가 취항 특가로 캘리포니아 LA공항과 한국의 인천공항 왕복 운임 티켓 값을 $787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인천 노선을 운항하는 세 번째 국적 항공사 에어 프레미아가 오는 29일 첫 취항일을 앞두고 항공편 티켓 판매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에어 프레미아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LA, 인천 노선의 항공권 판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어 프레미아는 취향 특가로 이코노미 좌석의 LA 인천 왕복 운임이 $787부터 시작하며 우선 탑승 및 우선 수화물 수치 등 비즈니스석급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프리미엄 이코노미의 좌석의 경우 왕복 기준 $1,587부터 책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에어 프레미아에 따르면 기존 항공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좌석 간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어 프레미아의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은 42인치로 외국 항공사들의 프리미엄 일반석보다 4인치 이상 넓으며 이코노미석은 35인치로 기존 국적 항공사에 비해 넓고 쾌적하다고 에어프레미아 측은 강조했습니다. 브라이언 김 에어프레미아 LA 지점장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편안함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넓은 좌석, 합리적인 가격, 부족함 없는 서비스 등을 새로 선보이는 만큼 미주 한인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어프레미아 항공권을 특가에 구입하기 위해서는 10월 말까지 남가주 지역 한인 여행사를 통해 발권을 마치고 올 연말까지 탑승해야 합니다. 인천까지 편도 항공권 구입도 가능합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뉴저지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 일부 구간에서 통행료가 과다 청구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뉴저지 턴파이크 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에서 29일 뉴저지 애틀랜틱 카운티의 그레이트 에그 하버 톨부스에서 일반 승용차에 대한 통행료가 정상 금액인 1.96달러의 2배에 달하는 3.92달러가 청구됐습니다. 통행료 과다 청구 이유는 차량 감지를 하는 센서에 문제가 생겨 승용차를 트럭으로 잘못 인식해 비싼 요금이 매겨졌기 때문입니다. 교통공사 측은 이와 관련 과다 청구된 요금은 자동으로 수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0일에서 29일 사이 그레이트 에그 하버 톨부스를 통과한 운전자들은 다음 주에 웹사이트 등을 통해 자신의 이지패스 계정을 확인하면 통행료 수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1.24달러, 총 1.43% 오른 배럴당 $87 76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3일 연속 올라 지난 9월 14일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3일의 거래일간 상승률은 10.40%로 이는 지난 5월 13일 이후 최대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와 러시아 등 B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하루 200만 배럴의 감산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 감산 규모입니다. LA 등 미국에서 인기 있는 햄버거 체인인 파이브가이즈가 한국에 진출합니다. 하나그룹이 운영하는 하나갤러리아에 입점할 전망입니다. 김동선 하나호텔앤리조트 상무는 지난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파이브가이즈 관계자와 악수하는 사진과 함께 파이브가이즈 드디어 한국 상륙이라는 태그를 걸었습니다. 하나그룹 가문의 3남인 김상무는 하나호텔앤리조트에서 승마 사업을 총괄해왔으며 올 2월에는 갤러리아 부문 신사업전략실장을 함께 지내며 본격적으로 경영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1호점 2점 장소와 오픈 시기를 밝히진 않았지만 갤러리아 측은 장소는 검토 중이며 내년 상반기가 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고메이 494 한남점을 유력한 1호점 후보지로 보고 있습니다. 고메이 494 한남점은 유명 맛집을 비롯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편집샵이 입점한 곳으로 갤러리아가 최근 집중하는 신사업입니다. 뉴욕 양키스의 에런 저지가 아메리칸 리그 단일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세웠습니다. 저지는 4일 텍사스 글로브 라이프 필드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1회 초 선두타자 홈런을 장렬했습니다. 이로써 저지는 올 시즌 홈런을 62개로 늘리며 팀 선배인 로저 메디스가 1961년에 세웠던 종전 AL 기록 61개의 홈런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